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는 문학 텍스트 활용 영어 교육이 초중등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고, 저희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등을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초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된 AI 기술, 그리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 그리고 2020년 초반부터 거세게 불어닥친 코로나19,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 변화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 실시 등이 영어 교육 환경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교육,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이런 새로운 교수 학습을 통한 현실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영어 교육에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교하게 조직된 실제적 맥락을 제공하는 문학 텍스트 활용 영어 교육이 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 이외에 융복합 사고 훈련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실제적인 맥락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 과정의 낮은 반영 비율, 입시 제약 등으로 인해서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이 영어 교육 차원에서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을 아우르는 가운데 영미 문학 교육의 발전적 변화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 연구에서 추구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문학 텍스트 활용 영어 교육 효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어휘 및 읽기 능력 향상, 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신장, 창의력 신장에 관한 연구 등이 대체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던 연구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학 텍스트 적용과 관련해서는 텍스트 목록 선정 기준 마련 필요성에 관한 것들,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 교수 기법 활동, 그리고 다독,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으며, 문학 기반 영어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연구로는 초등에서 3-4건 정도 수행된 바가 있으며, 고등에서도 최근에 수행된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부분으로는 문헌 연구에 기반해서 5가지 전문성 판단 중고에 대해서 정리한 후, 이에 따른 7개의 서술형 문항을 12명의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1차 설문 결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다시 100개 정도의 5분위 척도 문항을 개발하여서 8월 중순에 설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9월 초에 카이스퀘어 빈도 분석, 이론 분산 분석 및 셰프의 사후 검증, 독립해본 T 검정 등을 실시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1, 2차 설문 결과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며, 현재는 대체적인 결과, 일반적인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 영어 교육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교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연구와 비교 대조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학력 수준이 낮은 곳과 같이 교육 여건이 불리한 곳일수록 교과서, 축약본 등의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제공하고 가이드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근무지 특성이나 학력 수준, 교직 경력이 통계적으로까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교사나 학교변인이 문학 텍스트 지도 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문학을 활용한 영어 교육의 보편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중등 모두 문학 활용 영어 교육의 본질에서 유사한 답변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정의적 파트이고요. 가장 낮은 것은 영어 학습인데요. 평균이 3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 부분이 나머지 3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등교사들이 문학 텍스트 활용 영어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4개 항목에서 보인 평균값인데요.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던 것은 타문화 이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배경지식 함양, 리터러시 향상이 있었고요. 또한 유의미한 영어 학습, 즉 맥락 제공에 대해서도 높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판적 사고, 어휘 수거 향상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별표를 친 내용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두 언어 능력 향상, 이거는 문학 텍스트 교육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당연한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한 특이하게도 수준별 학습, 그러니까 학습자를 텍스트 난이도라든지 목적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문학 텍스트를 활용해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구분해서 가르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협력 학습이라든지 창의력 역량 신장이라는 것이 학습자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반영된 듯 보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문법 능력 향상도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법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영어 학습이 구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학을 가지고 영어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등교사들은 문학 텍스트 선정의 준거로 다음과 같은 13개를 꼽았고 그 항목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책을 실제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휘 난이도를 가장 중시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분량, 소재 매력도, 주제 적합성, 흥미로운 문화적 맥락, 수월한 관련 자료 획득이 준거 중에서도 더 가중치를 두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작품 인지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든지 혹은 최근에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작품들일수록 즉 명작일수록 난이도가 높고 너무 복잡한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학습자들도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상식적인 내용을 많이 파악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집중시키는 데 불리할 거라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플롯 복잡도, 사파에 대한 고려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마 이 사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초등에서 생각하는 것과 중등에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지 그리고 수준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교과서와 가이드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다만 순위에 있어서는 가이드북을 교과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틀에 박힌 수업을 문학 활용 영어 교육에서 굳이 시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문학에 특화되어 있는 교과서를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하나의 레슨을 구성할 때 일부 발제 및 전후 맥락 서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길이, 난이도, 주제, 소재로 이루어진 단편이 아닐 바에는 양질의 텍스트를 엄선해서 주요 부분 위주로 제시하고 앞뒤에 관련 맥락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텍스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거나 텍스트와 관련된 영화 등의 매체에 관한 내용과 결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다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영화 같은 시청각 매체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영화 등에 대한 최근의 관심 등을 고려해서 교과서에 무조건 하나의 작품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특히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과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 교과서를 제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부분은 배경과 인물 속의 읽기 전 활동을 꼭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해점검 질문이나 작품 배경 소개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품의 감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문법 구문 연습이나 단원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교과서 체제와는 다른 류의 문학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영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모든 항목들이 다 3점 이상은 받았다는 점에서는 다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인 순위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읽기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특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9번 항목의 배경지식 심화학습과 보충 읽기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은 추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텍스트에 대한 가이드북 구성에 대해서는 작품 개요, 챕터별 해설, 사고 확장 및 토론 질문, 다양한 수업 활동들을 포함해 제작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언어학습 요소도 점수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타 교과 주제와 같은 연관 개념을 과도하게 혹은 억지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수 기법 활동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방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상 매체를 비교하거나 시각적인 활동, 자료를 제시하는 것 위주의 내용들, 내용 질문하기, 발표, 독후 일지 저널 등이 특히 중등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교실 밖 과업, 문법 구문 학습, 정독과 같이 전통적인 영어 학습의 요소들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특히 개작, 극화하기, 거꾸로 학습, 놀이와 같이 초등교육에서 선호하는 활동이 중등에서는 배척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선호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교학습자의 성향 차이나 입시에 대한 압박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전담으로 해서 학습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 내용을 창의적으로 결합을 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등보다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극화, 개작, 이러한 놀이 활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영어 교육의 문제로서 중등교사들의 경우에는 입시와 교사 간의 역량 관심 차이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에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초등과는 달리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교사보다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 조명받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초등의 경우에는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학습자 위주로 어떻게 교육을 구성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은 중등 현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교사라든지 교재라든지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같이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잘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 문제 해법으로 중등교사들은 작품 구입 지원, 즉 여러 교재들을 일단은 풍부하게 제공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비교과 프로그램, 즉 당장의 교육 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품 구입 지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수능 문항 개선은 장기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양성과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너무 문학 작품에 대해서 파고 공부하는 위주의 수업보다는 문학 교육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강좌들을 많이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해서도 물론 양성과정 이외의 보수과정에서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컸습니다. 다만 수준별 수업과 같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크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용시험 문학 개편과 같은 것도 시급한 과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답형의 문제 풀기보다는 현재 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교사로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영어 교육 이론에 비춰봤을 때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제안해 보라는 식의 논술, 서술 평가 등을 도입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활용 영어 교육의 효과와 목적에 대해서 공통된 유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중등이 입시에 대한 압박이 강하긴 하지만은 문학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유용한 텍스트 목록이나 선정 준거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이것은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학교 수준이 낮은 곳일수록 시리즈물 등의 변형된 텍스트를 선호한다는 점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자료를 습득하기 어렵다거나 교사가 홀로 준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고려라고 사료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과서보다 유연한 유형의 가이드북을 제공해달라는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분량, 소재 매력도, 자료 습득의 용이성을 감안해서 만약에 교과서를 문학 위주로 해서 제작한다면 특정한 레슨에 들어갈 텍스트를 선정 구성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어 교과서의 평가 방식이나 문법 제시를 피하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었고요. 가이드북을 제작을 한다고 할 때 다른 교과 내용을 과하게 융합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유용한 교수 기법 활동, 즉 플립드 러닝과 같은 최근의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등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 쪽에서는 이러한 것을 적용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반면에 중등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들의 연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바로 할 수 없는 최신 이론 대신에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거나 구성,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학 활용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습자 요인보다는 양성과정 개편, 연수 강화 같은 교사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특히 중등에서 더 많은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학 텍스트 복잡도를 감안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보다 중등에서 입시 압박감이 근본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도드라졌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을 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저희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